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네, 희소 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우리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3월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수요일 오전만 되면 약간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흐름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나눔의 흐름을 접근한 후에 든 생각은, 오늘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책 내용 자체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 경험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좀 긴장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기서 표현하는 소속감, 안정감 안에서 또 용기 내어서 오늘 나눔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님 용기 팍팍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님 자리에서 누룽지 죽과 계란말이 먹으며 듣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아프시다고 해서 네, 회복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소연님은 요가 갔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오, 반갑습니다. 의원님도 요가. 이건 진짜 엉뚱한 얘기인데, 미움받을 용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후반부에 나오던데요. 두 분을 응원합니다. 네, 의원님 커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현재님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네, 그런 우리들의 귀한 이 시간 30여 분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지난주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런 질문으로 끝냈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의 자네에게 주어진 과제일세. 라고 이제 우리 책에 적혀 있죠. 그러면 제가 팟캐스트 댓글 이제 이벤트 소소한 이벤트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개인의 과거 여러 경험 중에 어떤 특정 경험 하나를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걸 한번 부여해보고 싶으시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내가 그때 뭐라고 썼었더라? 라고 기억해 보시죠. 저는 스스로 말하면서 바로 기억했는데요. 가계부 쓰는 거였잖아요. 그 말을 뵙고 난 후에 가계부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애틋하게 저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귀한 활동이라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때 작성하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적었던 내용 그대로 얼마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계신가요? 잠시 리마인드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리마인드 하나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매달 만나고 있긴 하지만, 셀프 코칭의 가장 큰 슬로건으로 Simple is Best라고 우리가 2024년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삶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간소화할까, 단순하게 만들까 측면에 있어서 내가 인생이 조금 더 단순해지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게 필요해. 라는 맥락으로 이번 책을 선택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2주 읽으시면서 어떠신가요? 기시미 이치로상과 미움받을 용기를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인간관계 중 혹은 나의 삶의 여러 모습 중 어떤 모습을 내가 지금 다뤄야 할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제가 밴드의 여러분들 인증글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아마도 책은 아들러 심리학의 굉장히 이론 같은 내용들을 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론 같은 내용들을 푸는 걸 읽지만 그 한 문구 문구 읽으면서 개개인의 과거의 삶,
혹은 현재의 삶과 마주하고 계실 것 같다. 어떤 문구를 보면 누가 떠오르고 어떤 개념을 보면은 그때의 내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과 만나가는 여정을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낮에 봄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쬐는 이 낮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대 지금 태풍 속에 있나요?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어. 음, 어떤 태풍 속에 있나요? 있다면 그 고민을 한번 메모장 있으시면 좀 끄적끄적 해보셔요. 어떤 고민들 속에 있나요? 어, 저는 최근에 밴드에 남겼던 글처럼 제 인증글에 적었던 것처럼 참 신기하지요, 인생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마주보거나 이제 외면하지 않고 요거 한번 다뤄봐야지라고 마음 먹자마자 약간 덮어두었던 이불 아래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올라오듯이 저는 이번 한 1, 2주 안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게 잔잔한 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증도 올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SNS 같은 데에 소위 악플, 안 좋은 이제 리플이 달림으로써 그런 경험도 해보고요. 근거 없는 비난도 받아보고요. 어, 근거 있는 비난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비난은 하셨었는데,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모른 척 덮어두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막 다가오고요.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마치 이거는 비아님이 그때 우리 영상 공유해 주신 것처럼 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라는 맥락처럼 저는 이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제 인간관계에 있어 조금 더 단순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이것을 다루어야 네 인간관계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질 거야, 단순해질 거야, 라는 어떤 맥락이 그 맥락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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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진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밴드 글에도 남겼고요. 제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 너무 하고 싶지가 않고 하려고 앉아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마침 아들러 심리학을 읽고 있으니 아들러식으로 이렇게 이게 저를 바라보니까 아, 내가 만든 아웃풋에 대해서 비난받을까 봐 뭔가 약점을 보이고 내 실력에 대해서 별로 별거 없네라는 말을 들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 밑에는 미움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에 있어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189쪽에 나왔는데요. 나를 싫어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품고 있는 건 나의 과제. 하지만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는 타인의 과제. 라는 말로 이제 분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과제 분리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에 있어서 아예 제목으로도 나왔어요.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여러분들 과제를 분리하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제를 분리하라 이 표현이요. 흥미진진하죠. 부모와 아이 관계로 이야기했을 때 왜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시미 이치로가 그러니까 철학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과제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라고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바다님도 뭐 밴드글에 2차례 이상 적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다.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건 누구의 과제인가? 이건 누구의 과제인가? 아, 네, 드루이드님. 아, 악플 보면서 채널이 커지고 있다 느꼈어요.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인증을 보면서 이거 읽고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보자마자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느낌 전혀 안 들고, 상대방이 제가 글에도 썼지만 연민이 들더라고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의 글을 남길만 하다면 지금 그 사람의 가슴은 얼마나
어 가난할까? 마음이 스스로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남기는 것은 그분이 나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악플다는 것은 '그분의 과제구나.'라는 마음에 괜찮았고 저는 그걸 보고 빠르게 잊고 저의 그날의 하루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기시미 이치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건 책 내용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네. 타인의 과제에는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것뿐일세. 모든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대부분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 혹은 자신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네. 누구의 과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지금 네 네 채팅창 보고 있어요. 네 가족들. 현재 님이 먼저 또 진솔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꽤 뿌리 깊게 있어서 그걸 내려놓는 맥락으로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응원드립니다. 네 의원님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렵다." 네 드루디님이 "가족을 통제하고픈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공감됩니다. 아이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다 몸살 아유 그죠. 네 책의 166 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가족이야말로 더 의식적으로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네." 어 저도 오늘 그 얘기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개인의 삶의 동질성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심플하게 산다도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짐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장소 주변을 둘러봅니다. 얼마나 단순해져 있나요? 다시 한번 더 이럴 리마인드. 그래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10대 때, 그러니까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썼던 일기장을 너무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옷장 제일 위에 종이 박스에 있는 그런 제 일기장을 봤는데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난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행복하게 해 드릴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제가 두 아들의 엄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글을 쓴 나이가 저희 아이니까. 저희 첫째가 만약에 일기장을 썼는데 "나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라고 적혀 있으면 너무 가슴이 먹먹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너무 애틋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언제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을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겪고 계신 고통은, 힘듦은 나의 과제가 아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상하게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거에서 청년이 그런 문장을 막 하잖아요. 아니 뭐 "철학자 선생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뭐 "사람이 혼자 사나요?" 뭐 "그 사람의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는 건 너무 선을 긋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반발하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가족 치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딸의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의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희소 당신은 딸의 자리에 있어라." 그때
한 십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읽으면서 아하 모먼트가 일어났어요. 딸의 자리에 있어라. 왜냐면 어 엄마 아빠는 심지어 25에 저를 낳았으니까 홀 어른일 때 그러니까 다 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를 낳고 저를 돈을 벌어서 이렇게까지 키워낸 정말 위대한 자이언트 위대한 분들인데 감히 제가 어 20-30년 어린 제가 더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한 건 제가 그들의 과제에 개입을 하는 거죠. 두 분 사이가 어떻든, 두 분이 경제적으로 어떻든, 두 분의 지금 중년 이후에 노후를 맞이하는 심리적인 마음이 어떻든 그것은 부모님의 과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기억해내면서 이제 아들러랑 있게 되면요.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 소속감, 소속감이잖아요. 음, 그때 20대의 저를 보면 우리 가족을 내가 성공시키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전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낳고 어느덧 엄마가 돼서 뒤돌아보니 그 어린 시절 저를 돌이켜보면 소속감 이슈였을 것 같아요. 태어났고 난 여기 소속돼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데 내가 소속감을 느끼려고 보니 내 가족은 그것을 충분히 줄 수가 없다고 느꼈고 그럼 내가 여기를 소속감이 들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제 과제가 아닌 것에 제가 그릇된 개입을 하는 마음을 가졌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흥미롭게 그게 순수한 사랑이면 오케이예요. 정말 순수한 사랑이면 오케이인데 그 너머에는 제 마음에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힘들게 고생하셔서 이렇게 한 가족을 일궈내고 자녀들을 키워낸 그 부모님들의 너무 힘들었던 시절을 아니까 누구보다 아니까 그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것만 제 과제인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분들의 삶까지 행복하게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과제가 분리돼서 한 게 아니고 무리해서 타인의 과제에 개입해서 그릇된 개입을 해서 나아간 삶은 상대가 내 뜻대로 살아주길 원하게 돼요. 상대가 내 뜻대로 살았으면 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밴드글에 쓴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자도 아버지와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말을 물가까진 가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용기부여라는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냥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자리는 계속 만들 때 그 경험을 통해 그분들이 행복하든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든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타인의 과제에 그릇되게 개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시미 이치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준단 말인가? 타인 역시 자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세.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돼. 그것이 당연하지.
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타인의 과제에 개입한 경우 에피소드로 저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비슷한 관계에서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다른 관계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타인의 과제를 버리면서도 뒤에 공동체 감각을 얘기하는 도대체 아들은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라고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읽어드릴게요. 134쪽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자유로워라고 느끼는 게 사랑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음, 그 사람의 과제에 개입하려고 하나요? 난 널 사랑하니까 너 공부해. 난 지금 너 사랑하니까 넌 지금 운동해야 돼. 난 너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런 우리에게 이제 이번 주에 읽었던 제 후반부에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수직적 관계, 뭐 칭찬, 인정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 투쟁이죠. 많은 사람들이 널 위해서 아니면 응당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를 세워 권력 투쟁을 위해 싸움을 걸어온다고 아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기시미치로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것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서둘러 싸움에서 물러나게,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상대가 다른 거를 이야기해도 상대를 비난할 필요 없고, 관계에 있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권력투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권력투쟁이라는 건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옳다라는 승패를 다투게 되는데요. 여기 너머에 이런 전제가 있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곧 패배야. 권력투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뭐 투쟁을 해 싸우는데 뭐 우리 사이 무슨 권력이야 싶을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의 지금 이 뭔가 팽팽한 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다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기시미치로 여기 나온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쟁, 승패라는 안경을 벗어야 누구에게 좋다? 나에게 좋다.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걸세. 뼈를 때리는 문장이 있었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네. 결국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대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건 그 사람의 과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자 다시 한 번 더 이 책의 제목 용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 목적론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부정한 아들러 심리학 입장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목적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자신의 손으로 고르는 걸세.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네. 책을 읽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전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것 너머에는 그 사람들이 사랑해서 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바란 것 너머에는
그들이 별 문제 없이 행복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들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래, 난 조종하고 싶었을까? 아, 내려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하나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것을 알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피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마음을 너무너무 아들러는 알아줍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가 떠오르세요? 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진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언젠가 이 음성 파일을 제 아이들이 커서 듣게 되는 날이 올까요? 음, 이제 엄마로서 저도 서툰데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그렇게 아이들을 크게 혼낼 일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거의 잡아먹을 듯이 혼내는 그런 장면들이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권력투쟁이죠. 아이가 뭔가 반발하면 철저히 일어날 수 없게 짓밟는 거죠. 아, 분노하는 거죠. 분노란 도구에 의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제 눈앞에서 그 작은 영혼이 저의 몸에 허벅지도 안 오는 그 작은 아기가 저에게 엄청 크게 저는 그 아이의 3배 넘는 몸덩어리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크게 호통을 치면 그 아이의 여린 맑은 눈동자에서 영혼이 바스락바스락 다 부서지는 게 보이는 듯한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때는 너무 저도 어려서 바로 사과를 못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이 부서져 간다는 걸 제 눈앞에서 보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아, 인간이 신기하죠.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찌질하게. 그래서 조금 몇 시간 지난 후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인생에서 되돌아보면 제가 제일 미웠던, 저가 제일 못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해서 내가 널 혼낸다며 제 분노를 이용해서 아이와 나를 수직 관계로 눌러 찍은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이게 제 개인의 과제인 거죠.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여러 모습의 장면을 보고 어떤 아이로 커갈지, 그게 아이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을지, 아니면 그걸 잊었고 다른 삶을 너무 행복하게 커서 사랑받은 기억만 갖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이들의 삶이겠죠, 과제겠죠. 하지만 저의 과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매 하루 눈뜰 때마다 이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해주고 공동체 감각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학교 가정을 넘어 전 우주적 관계로 치면 아이와 나는 평등한 관계라는 걸 잊지 않고 계속 그저 순수한 사랑, 감사만 표현할 수 있는 널 사랑해서 이거 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건강한 소속감을 느껴서 안전하게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것을 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예전에 저의 멘토 코치님, 시니어 코치님, 다른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다른 공간에 불러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 홍 코치는 너무 인정 욕구가 많아. 너무 너 자신이 드러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저를 따로 불러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 살면서 인정 욕구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몰랐던 20대 중반이어서 듣고 굉장히 제 존재를 부정받은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요. 분명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인데 되게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브이로그를 올렸던 멘토 코치님하고 코칭을 받을 때 한 3세션이었나 4세션이었나? 스치면서 저가 잘 커가고 있다고 말해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랬죠. 10여 년 전 그때 희소는 참 결핍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제가 그걸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그 철부지 20대 중반 젊은 애한테 마음 공부를 깊게 한 그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나의 결핍과 부족함이 잘 보였을까. 그런데 제 멘토 코치님은 그 시절에 그걸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분명 다 느꼈을 텐데 말 안 하셨어요. 믿고 그저 존재로 거기서 용기를 계속 갖게 해주셨어요. 용기. 건강한 안정감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야라는 느낌이 가득 차올라서 그 힘으로 용기를 얻어 그 사람이 필요한 변화를 해 갈 때 그 사람이 깨부숴야 되는 개인의 과제, 그 얇은 달걀 껍질들, 그러나 너무 단단한 그것들을 깨어가면서 줄탁동시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용기를 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때가 되어서 그 과제를 마주보게 되는 그 여정의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음, 채팅창에 저의 개인 에피소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맞아요, 드루드님. 자녀로서 건강한 바운더리를 구별하기 쉽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부모도 어렵고요. 자녀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이나 비난하거나 조언을 줄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지금 과제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진실로, 나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 음, 내가 부족한 시절에도 그걸 다 알면서도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한번 마무리 지어 보려고요. 오늘은 개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것으로 좀 가져가 봤어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30여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단순함이 필요할 때일까요? 한번 이번 또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마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나눔하면서 남은 성찰은 우리 파란 책 107쪽에 또 아래에 적어두셔도 좋아요. 다음 한 주는 이렇게 보내봐야겠다라고 적어두셔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코칭 질문도 마무리할 때 남겨드릴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과제를 분리하라.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분리해야 하는 타인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분리해야 하는 타인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있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댓글 주실 때 특정 뭐 사람 안 적혀도 됩니다. ABC 닉네임 적어도 되니까요. 중요한 건 스스로가 마주 보시는 거요. 스스로가 마주 보시는 거 리마인드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다음 책이 내면 소통 3개월에 투표가 더 많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4월, 5월, 6월은 내면 소통 3개월 동안 하는 거 또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루이드님 자식으로서 가족 부모님께 개입이 아니라 용기 부여하는 방법. 일단 그냥 제 개인 의견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그냥 드루이드님의 개인의 과제에 집중하며 타인의 과제에 개입했던 것들을 물 빼는 시간에
갖다 보면 나란 존재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존재야라는 가슴에 용기가 차올랐을 때 그저 사랑하는 거.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상대방이 내 뜻대로 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저 순수한 사랑을 주는 건 시 갑자기 떠오르네요. 반성이 듭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아이들과 양가 부모님들께 조금 더 순수한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저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살려고요. 제가 잘 살면 제가 자주 웃고요. 제가 여유롭고요. 제가 주변에 보내는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웃고요. 남편이 편안해지고요. 작지만 저희 4명이 사는 이 집이 평안해지니 주변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잘 건강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드루이드님 존재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미움받을 용기 마지막 챕터도 같이 읽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수요 나눔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